자, 이제 3장에서 여러 가지 뭐 델파이법이라든지 기타 타임 시리어스 아날리시스에서 시계열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집에 대한 인사에 대한 인사가 필요하고 고용 창출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뽑아야 되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적시적소에 인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제 4장 그렇다면 모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집을 통해서 얻는 효과와 또는 여러 가지 그 모집을 하려고 하는 그 모집을 하는 과정 등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이라고 하면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그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집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팀원이라든지 어떤 그 그룹에 있어서 각 부서 또는 요소에 필요한 인원을 보충하는 것인데, 그 보충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어떻게 해야 좀 더 좀 폭넓은 브레인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회사나 조직에 어떤 도움이 되나 하는 것에 대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이 됐든 중견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이런 것들이 대기업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모집 요강을 내지는 않습니다. 더 정확하고 체계적이고 조직력 있게 그런 모집 요령과 요강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내가 들어갈 회사에서도 여러분들이 모집 요령과 모집 요강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 과연 내 역량은 어느 부서에 속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채용을 상세 요강, 그러니까 좋은 채용을 하기 위한 작성법이라는 게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기업을 소개할 때 기업 규모 및 해외 진출 여부,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 수상 경력 등 회사 계획에 관한 특징과 지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대기업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늘 매스컴과 또 여러 가지 그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아름아름으로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취준생이라고 하죠. 취준생들은 이미 토시 하나 틀리게 대기업과의 그 복지, 혜택, 또는 근무, 여러 가지 것들을 꿰차고 있습니다만, 중견기업, 어떤 대기업의 어떤 보조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대기업의 벤더 회사죠. 벤더 회사 역할로서 할 수 있는, 그래도 그 중견기업이 꽤 큰, 경제에서 그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이라고 해서 정말 대기업 부럽지 않은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초년생들, 특히 이제 막 졸업을 하고 가는 사람들은 그 기업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좋은 채용 상세 요강 작성법을 통해서 좀 우리가 그래서 기업을 소개할 때 기업의 규모라든지 해외 진출을 해 있는지, 또 신제품 개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수상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적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집의 의의로 보시면은요, 모집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모집을 리크루트먼트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도 보험회사를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회사에 입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모집을 할 때 말 사전적 의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리크루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리크루팅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유능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우수한 대상자들이 지원하게끔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도록 유인하는 활동이다. 그 모집이라는 의미는 뭐 리크루트먼트라고 하고 우리가 뭐 어떤 아까 제가 저기 뭐야 보험 회사를 언급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모집 그 보험 그 파이낸스 뭐라죠? 그 FC라고 그러나요? 파이낸셜 컨설팅이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집을 할 때 보통 우리가 그런 분들이 리크루팅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의가 리크루트먼트 조직이 필요로 하는 유능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선발하기 위해서 우수 대상자들이 지원하게끔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도록 유인하는 활동을 우리가 모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집 과정, 즉 리크루트먼트 프로세스는 인적 자원 계획에 선발 대상을 모집하는 과정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기업 속에 어떤 기업,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의 규모, 해외에는 우리 어떻게 진출돼 있고 신제품 개발은 어떻습니다. 수상 경력, 우리 회사는 뭐 수출 탑을 받았습니다. 일하기 좋은 기업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CCCM 기업입니다. 또는 요즘 한참 뜨고 있죠. ESG 기업입니다라고 이렇게 회사의 개요를 그 개요에 관한 특징과 지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경쟁 업체와의 차별화를 좀 줘야 우리 수험자들, 즉 그것을 피모집인들이 보고 할 때 이제 그 차별화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 돈이겠죠, 그죠? 급여, 내가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기 위한 충분한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보상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회사의 안정성, 과연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우리 현재 그 Q10에 대한 사태도 있죠, 그죠? 그 Q10 사태에서 보면 기업을 어느 정도 하다가 자꾸 이제 M&A를 해서 그 차액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기타 그 보상 체계, 회사의 안정성, 기업 문화가 있죠. 기업 문화는 즉 이제 기업 경영자가 또는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어떻게 기업 윤리에 맞게끔 사회 활동은 어떻고 회사가 우리의 그 도네이션 문화, 그 기부를 얼마나 하고 있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떤 기업의 가치 차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업 문화라든지 직원 교육은 또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프로그램, 또 그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최신 시설, 내부의 그 복지 쪽의 최신 시설은 어떤지, 그 다음에 다른 회사와 차별되는 특징을 추가로 적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반드시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 근무가 가능하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특징을 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채용 상세 요강의 필수 요소로는 모집 직무를 명시합니다. 모집 직무, 예전에는 그냥 뭐 포괄적으로 이렇게 총무과 또는 뭐 기술부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모집 이름이 지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사내 규정에 맞는 직무명을 정하되, 그거는 이제 직무명을 정하는 것은 사내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적으로 봤을 때 그 업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규정에 맞는 직무명은 사내에서 규정에 맞게 정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HR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부서 내용은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Human Resources라고 그러죠. HR 전문 컨설턴트에 상담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제 새로 생긴 직무를 모집할 때 정무적인 직무 이름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도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끔 하는 거고요. 부서 소개, 향후 배치될 부서는 회사의 어떤 위치에 와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 간결하게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력적인 채용 상세 요강의 준비는 더 많은 지원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무부보다는 총무에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 팀들의 제목을 이끌어서 그 부서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채용 공고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우선 말씀드렸던 회사 소개죠. 그래서 회사 소개는 기업 문화와 향후 그 직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전망, 진로 등을 함께 밑에다가 이렇게 함께 명시해 두면 지원자들이 알기 쉽겠죠. 그 다음에 고용기간하고 고용 형태, 정규직인지 또 계약직인지 또 그다음에 고용 형태를 명시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 파견 사원을 모집한다면 고용 기간을 같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계약직이나 파견 사원을 모집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 거기서 영원적으로 근무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2년간 계약직을 하고 1년간 뭐 해외여행 경험을 쌓으러 다닌다. 이런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영원한 직장은 없다라고 하는 게 현재 태세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조건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시 자격인데요. 응시 자격 요건이 너무 많다면 타겟하는 지원자층의 지원을 지나치게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응시 자격 요건을 꼭 필요한 기준들만 명시하도록 해야 됩니다. 뭐 외국어를 까다롭게 물론 요즘에는 글로벌화 시대다 보니까 뭐 나타날 수 있는 경우겠습니다만 뭐 최소한 뭐 베트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개국어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너무 진입 장벽이 높게 되면 응시 자격이 너무 이제 그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응시 자격 요건은 꼭 필요한 기준들만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자격도 마찬가지고요. 응시 자격 조건과 지원 자격 요건은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 요건을 작성한 후에 지원 자격 요건에는 직무에 요구되는 조건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급여 및 복리후생 그리고 급여는 이제 연봉으로 이제 받죠. 연봉 기준이고 상여금 포함하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연봉 속에 상여금을 넣어서 연봉을 측정하는 기업들이 나름 회사의 기준을 따라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은 회사의 복지를 어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 연수 및 교육 또 직원 휴게실이 보유되어 있는지 자유로운 연차 사용 등의 복지가 있다면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를 가능하면 연차가 좀 길기 때문에 이제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연차에 대한 그 복지 또 자유로운 연차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열심히 일하면요 거기에서 들어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놀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또 쉬고 싶은 마음 당연하고요. 그래서 하는 일보다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너지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람직한 이제 우리가 모집 과정, 이 모집 과정, 이 인적자원계획 선발 대상 모집 과정을 말하는데, 바람직한 이제 채용 공고 예시를 보면 어떤 직무명을 직무명과 더불어서 연봉 및 간단한 회사 소개, 위치 등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